자, 배우자와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인데 각각의 주택에 거주할 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2세대로 인정해 주느냐. 네, 뭐 이거죠? 기러기 부부들 있잖아요. 네. 그쵸. 남편분이 지방으로 네네. 전출을 네.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따로 집을 얻어 사는 경우들도 있고. 따로. 아유, 여기서 그냥 집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월세 아까우니까 여기서 내 집 사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가족들은 뭐 서울에서 집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실제 주민등록지도 분리돼 있고 그리고 실제 거주지도 다른 경우 배우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O일 것 같은데. 맞아요. 각자의 네, 집이 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각자의 그러니까 집이 살기도 따로 살고. 따로 살- 아니 근데 부부는 이게 안 된다고. 근데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X. 뭔가 이거 아니, 함정이 있어요. 부부는 안 돼.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그냥 소망을 담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진짜 비싼 집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네.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오. 근데 이혼이 안 된 상태로 각자는 안 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 정답은 X입니다. X. 네, 맞추셨어요. 맞췄네요. 아니 왜요? 아니 아까 전에 같이 살면 같이 살고 같이 안 사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네. 같이 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법을 잘 보셔야 돼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이 따로 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일심동체라는 거죠. 역시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 너무 무서운 표현이 진짜. 너무 무섭다. 아 그게 부부란 게- 일심동체가 무슨 표현이에요? 부부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네, 배우자가. 네. 어우, 네. 무서워.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같은 세대입니다. 일심- 그냥 세금 너무 적게 내겠다고 이렇게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안 돼서. 네. 아, 이거 그래서- 잘 알아야 되겠네. 네. 자 다음 퀴즈는요. 다음 퀴즈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단독주택에 일부 전입한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된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부장님. 2층 집인데 1층은 부모님이 쓰고 2층은 자식이 쓰는데 세대 분리를 해놨다. 네. 뭐 해줘야 될 것 이거는 같은데.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X. 우리 이제 부잣집 동네 보면 큰 정원이 있고 네. 1층은 부모님이 살고 뭐 2층은 자녀들이 살고 이런 집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가족 말고 조금 네. 혈연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나온 문제는 단독주택에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 있는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로 볼 아니야, 것이냐. 근데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큰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서 예, 예, 예. 분양할 때 보면 세대 분리형 아파트. 오, 맞아, 맞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있어. 이쪽은 부모님이 살고 이쪽은 아이가 살고 네. 오. 예 왔다 갔다 밥 먹을 때 만나시고 뭐 이쪽은 목욕탕도 따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막 40평형대, 50평형대 큰 네. 아파트. 예전에는 대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많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면서 세대를 나눈. 그래서 현관도 따로 있고요. 여기는 자녀들이 살아도 되고 아니면 세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주택 혹은 이렇게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공간을 분리해서 살게 되면 이걸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X죠. 그렇지 등기부 등본상 네. 그냥 한 집인데 그렇죠. 현관이 같으니까. 자기들만 나눠서 살았을 뿐이지 이게 아닌 거 아, 같아. 이거는 X예요. 이거 될 수가 없어. 뭐 층별로 나눠서. 해줄 것 같은데. 해줄 것 같다. 네. 아, 아, 오늘 이렇게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생활이. 네, 정답은 X입니다. X 다 X예요. 틀렸네요. 오늘 다 틀리셨어요. 아, 오늘 다 틀렸네요. 안 해줘 이런 거. 네, 핵심은 이거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한 개의 집이고 네.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상 두 명의 세대주가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세대로 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 네. 내가 모시고 살려고 정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예외의 경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출입문을 주인 세대, 부모님 세대와 분리해서 쓰고 있느냐 이걸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세대로 활용을 하느냐 이걸 1세대로 아닌 2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 같은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뭐 101호, 102호처럼 누가 봐도 현관을 봤을 때 다른 세대다라고 네.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1층은 부모님 세대, 2층은 자녀 세대인데 꼭 2층에 가기 위해서는 1층 부모님 댁 현관문을 지나서
거실에 있는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관문을 일단 따로 써야 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네요. 현관문이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별도의 화장실 그리고 별도의 주방이 있느냐, 요것들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느냐를 실제를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한 지붕 세대 분리라고 하는데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지만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임을 이런 경우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 2층 따로 쓰고 1층에도 주방 있고 2층에도 주방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예. 근데 1층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현관이. 좋아, 밖에다가 계단을 내.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되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불편해서 실제 밖에다가 계단을 그런 내고 경우 있어요. 예, 바깥에다 네. 출입문을 따로 달았다 해가지고 요게 1세대 2주택으로 저 1세대 1주택 각각의 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되네. 그래요? 계단 하나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이 나중에 중요하다.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랴부랴 계단을 놓고 혹은 사다리를 놓고 저희도 따로 다녔습니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고 실제 실제로. 생활을 어떻게 해왔었느냐 요걸 따져보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려면은 그냥 분가를 해야 되는 거네. 근데 그게 부모님 어떻게 보면 모시고 가장-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값도 분가를 만만치 아 이것도 옳지 않아. 이것도 옳지 않아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세대 분리에 관한 진실과 거짓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65세라고 딱 정한 건 이제 노인 연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모시고 산다 이게 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65세.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줘야지. 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거 도의적으로. 이제 알겠네. 네. 이제 알겠네. 네. 방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이거는 오해예요. 오해, 오. 예. 65세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네,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6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취득세 기준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또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이 별도의 세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합가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세 미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안 되셨다라고 하더라도 중증 질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상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 희귀성 난치 질환자 이런 것들의 질병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세대로 분리해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1주택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예. 이게 인정해 준다. 이건 어. 잘한 거네. 네, 그런데 요때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뭘 또 주의해요? 요걸 이제 동거봉양의 합가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요때 이 1세대 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선 합가하기 전에 자녀도 1세대 그리고 부모님도 1세대 이렇게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 순서가 중요하네요. 순서가 나중에 중요해요. 진작에 아니라? 있었어야 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준다. 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합가한 다음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따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세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합가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합가한 지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어쨌든지 기한이 있다는 거. 합가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합가한 이후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효자는 집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10년 안에 그렇죠. 처분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아니 실사를 해보시든지 네.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거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 기회가 왔는데 집도 못 사고 그쵸. 집 사서 나가려는데 부모님은 지금 거동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좀- 부모님 건강이 좋아지실 줄 알고 일단 네. 모시고 살았는데 안 좋아지셔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주택 시장의 여건이라든가 부모님의 뭐 건강 상태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굳이 10년을 자를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어디서 출퇴근 하는지도 본다며.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주도 면밀한데. 다음 퀴즈가 있으니까 또 가죠. 네. 예.
자,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30세 미만 자녀도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면 안 되겠지.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죠. 이거는 바로 좀 빠르게 결과를 네, 확인해 볼까요? 네, 굳이 한번 아르바이트를-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굳이 된다. 아르바이트를 네, 정답은 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요? 네. 알 수 없다. 네, 말씀드리는 대로 이 아르바이트 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적이고 반복된 소득이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기준은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다 열거를 하고는 있어요. 그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흔히 뭐 아르바이트 소득 혹은 일용직 소득이다 그러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소득도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이 요건에 해당이 돼서 독립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대 분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또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세대 분리 요건은 법마다 규정마다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헷갈리시지 않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시행령이 2월 29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전부 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요건에 소득 소급 요건을 적용.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는지 요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맞췄지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늘 이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법을 그 조문 그대로 해석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판례들이나 사례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